그 홈쇼핑 1시간 방송을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0분만 지나잖아요. 했던 얘기 그대로 또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저는 1시간을 하면 1시간이 완전히 겹치는 멘트를 한 번도 안 했고요. 그 상품을 10번을 하면 10번 다 새로운 멘트로 다 바꿨었습니다. 굉장히 톤이 높고 가늡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레미파솔라시 안녕하세요. 예. 거의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발성을 통해서 바꾼 겁니다. 말은 쉽지만 음색과 음량을 바꾼다는 건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의 강점은 노력 하나는 따라올 사람이 없도록 하자였는데. 네, 안녕하세요. 장문정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업자입니다. 유명해지려면 벌써 유명해졌을 겁니다. 근데 섭외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한국에서 홈쇼핑 매출 기네스도 갖고 있고요. 왜 매출 얘기를 하냐면 이 바닥이 매출이 인격이고 실적이 깡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는 1시간에 125억도 판매했었고 또 106억, 또 84억 그렇게 판매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요. 1시간에 210억도 판매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설명회 때. 근데 이건 정량 평가가 그렇고 정성 평가로 따지자면 뭐 얘기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IT 기업 중에 3위 기업이 있거든요. L사. 근데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컨설팅을 해서 한 분야, 홈 상품 분야를 1위로 올려놓는데 크게 공헌을 했고요. 또 모 금융회사는 5위, 업계 5위였는데 1위로 올려놓는데 가장 크게 공헌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제 직업은 굉장히 살떨리는 직업입니다. 말 한마디에 수억에서 수십억도 수백억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걸 하다 보면 긴장하진 않지만 긴장감을 늦추고 살지는 않는 직업입니다. 근데 제 히스토리가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게 초, 중, 고 공부 잘했고요. 학부 대학원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학점 얘기하면 살면서 저보다 학점 좋은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죽어라 노력하는 스타일인지 아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생에 시련이 별로 없었을 것도 같고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작가들하고 미팅을 하면 작가들이 요구하는 게 다 똑같아요. 공중파 작가들도 다 똑같아요. 옛날에 되게 찌질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별로 찌질해졌던 적도 없고 계속 그냥 잘 살아왔던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걸 뭐 출연을 시켜야 되나 고민만 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나름 치부가 있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잖아요. 어떨 땐 1200명, 한국능률협회에서 강의했을 때 1200명 앞에 서봤고, 한국화장품협회 강의했을 때 1800명 앞에서도 서봤습니다. 한국에 1800명 들어오는 강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게 있었는데요. 극내성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반에 이렇게 보면 저런 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야, 너 누구야? 나 장문정인데? 너 몇 반인데? 나 같은 반인데? 뭐 이 정도였어요. 학기 끝나가는데? 네, 있는 듯 없는 듯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실수를 한 거죠. 할로윈 설명을 했는데 이 할로윈 설명을 하는 펑킨 랜턴을 옆에 놓고 마이크가 세워져 있는데 마이크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황을 하니까 얼굴이 거의 뭐 사과처럼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이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까지 이게 멈추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심했냐면 나중에는 그냥 멀쩡히 길을 갈 때 버스에서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생각이 들면 얼굴이 빨개져서 그 큰 도로를 못 다니고 골목으로 다닐 정도였어요. 그 트라우마가. 이걸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수천 명 앞에서 PT하는, 또는 뭐 생방송 3200시간을 하고, 그걸 극복한 큰 계기는 어느 날 이제 제가 마인드를 하나 세운 게 있었어요. 이것도 내 인생의 연습이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결국 내가 살아가는 큰 인생에 더 발돋움하기 위한 연습이다. 이걸 피해가면 앞으로 또 더 큰 파도가 계속 있을 텐데 언제까지나 피해갈 수는 없겠다. 부딪히자 해서 어느 순간부터 다 내가 하겠다고. 무조건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뭐 발표하는 거 좋아하나 보다, 앞에 나가면 얼굴이 뻘개지는데도 왜 자꾸 저걸 하는가. 그래서 제가 IMF 전에 LG그룹에 그 공채로 합격을 했거든요. 한 1000명씩 뽑았을 거예요.
근데 그 1000명 전체의 장을 뽑는데 제가 하겠다. 다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제가 하겠다고. 그때 이후로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신입사원 중에 누가 발표를 할래? 그러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제가 하겠다고. 계속 부딪혀 본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변곡점을 딱 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 앞에 서면 심장 떨림이 멈춰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가시엉겅퀴를 이렇게 쥐면 따갑습니다. 만지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쥔다고요. 따가우니까 따끔따끔하니까. 맨손으로 가시엉겅퀴 안 따갑게 만지는 방법 아십니까? 확 쥐면 됩니다. 차라리. 그럼 차라리 안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비에 젖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비에 젖어버리면 비가 두렵지 않듯이 그냥 내 삶에 내 일에 젖어버리자 이 마인드를 가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 있어도 긴장감 제로. 네. 극복을 한 거죠. 말은 쉽지만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일례로요. 그 저의 강점은 노력 하나는 따라올 사람이 없도록 하자였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발성이 예전부터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저 같은 체형은 저는 원래 어조비였거든요.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운 건데요. 굉장히 톤이 높고 가늡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레미파솔라시. 안녕하세요. 거의 이 정도였어요. 남자 목소리가. 근데 지금은 그 기계를 돌려보면 저음이거든요. 이것도 발성을 통해서 바꾼 겁니다. 말은 쉽지만 음색과 음량을 바꾼다는 건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가전제품을 1시간에 100억 어치를 여러 번 팔아봤는데요. 저는 의외로 기계치입니다. 근데 다른 쇼호스트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상품을 가져오면 쇼호스트들은요 의외로 집에 그냥 처박아두고 상품 기술서만 보면서 방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뭐 열심히 공부한 아이고 웃기지 마.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한 달에 방송이 30개가 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상품을 다 공부해. 그러니까 쇼호스트 멘트가 유치하고 반복적이라는 비난이 생기는 거죠. 그 홈쇼핑 1시간 방송을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0분만 지나잖아요. 했던 얘기 그대로 또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저는 1시간을 하면 1시간이 완전히 겹치는 멘트를 한 번도 안 했고요. 그 상품을 10번을 하면 10번 다 새로운 멘트로 다 바꿨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 애증의 관계라고 모든 홈쇼핑 관계자들이 일단 다 지켜보는 거죠. 일 놓고 모니터를 하는 거죠. 결론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죠. 지금 제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마케팅 컨설팅 섭외 영순이라고 자부하거든요. 회사는 작아도 굉장히 알찹니다. 근데 기업들이 컨설팅을 의뢰를 하면 그걸 잘 때도 품고 자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G U 플러스 컨설팅을 맡았는데요. LG U 플러스 컨설팅을 하고 나면 저희는 컨설팅 보고서를 늘 그 CEO 앞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납품을 할 때. 근데 작년에 용퇴하신 LG그룹의 하연의 부행장님이 저를 극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컨설팅을 했거든요. 근데 사측에서 그 결과물을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컨설팅 보고 브리핑을 다 듣고 나서 제가 근데 저는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회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개를 좋아하지도 않는 분이 어떻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도출할 수 없을 솔루션을 내는지 놀랍다고. 저희의 노하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사 자료입니다. 저희 회사가 자료회사거든요. 한 기업을 맡으면 그 기업의 컨설팅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이걸 다 공부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출력해가지고 다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A라는 그 T 회사를 만났는데 차 마시는 회사 컨설팅을 했는데요. 그 안에 그 많고 많은 상품들 전부 다 상품 언어 만들어서 납품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오솔로 컨설팅을 맡았더니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맡았는데 려, 해피바스, 일리, 미장센 박스 하나 뜯었는데 이만큼 나옵니다. 이 하루에 머리를 한 20번씩 감아봤던 것 같아요. 일이니까요. 그 다음 또 화장품 맡으면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자료들이요. 이게 상품 기술서인데 이 장표들 다 공부해서 이 중에 한 문장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불수원 컨설팅 맡았을 텐데요. 그 미국에 출장을 가서 15,000km 운전했나? 아무튼 트럭 회사 다 다니고 트럭 기사들 50명 인터뷰하고 열심히 합니다.
모 식품 기업인데요. 알고 계신 제품도 있지만 또 저희가 컨설팅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그다음 통신사 합니다. 분야가 달라진다고 야 이거 어떻게 분야가 다른데 이걸 다 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학교에서 1등한 애들 보면 국어 1등한 애들이 수학도 1등 하거든요. 네. 이 자신만의 어떤 알고리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죠. 한 시간에 210억을 팔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210억을 파나 생각을 할 텐데 말이 쉽죠. 그 현장에 부동산 임장 나가는 건 기본이고 그 PT를 할 때 아침부터 그 오후 PT가 4시에 PT다. 그러면 보통 뭐 연예인들 한 몇 시간 전에 요 정도 오지요. 저희는 아침에 새벽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의자 위치부터 동선 놓고 똑같은 연습을 제가 40번 해본 적도 있어요. 네. 한 모 오이 회사를 1위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금융사. 그 전국의 사업 설명회를 다니면서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의 모 호텔에서 했었는데 한 5, 600명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부터 PT를 했는데 PT 연습을 했는데요. 그 정작 그분들 오셔서 그분들한테 PT를 하는 시간은 오후 4시였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물 한 모금 여기 옆에 증인이 있네요. 예. 아침 그죠? 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똑같은 PT를 10번, 20번, 30번 계속 하는 거죠. 그 회사 분들도 다 저희한테 의뢰를 맡긴 회사 분들도 이제 다들 염증이 나는 거. 이제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뢰한 사람들이 오히려 지칠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 PT 끝나고 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날 장이 꼬여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미국 시장 진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니까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노련한 뱃사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나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보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2012년, 13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요, 2009년에 NHN 떠나면서 직원들한테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익숙함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인생은 성취감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차를 렌트를 했는데 보통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미국도 오른쪽에 조수석에 있고. 근데 렌트하는 분이 스포츠카가 있다고 가격은 똑같은데 어머 그거 할게요. 다만 운전석이 조수석인데요. 아우 그 뭐 상관없다고. 예. 타보셨어요? 운전석 오른쪽? 목숨이 간당간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 우회전, 좌회전, 뭐 차 박을 뻔하고 주차도 힘들고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원래 왼쪽 운전대에 있는 차로 다시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겨우 70cm 옮겨 앉았을 뿐인데 이 익숙함이 나를 벌써 이렇게 얽매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려고 한 겁니다. 이 뇌는 마케팅에서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북극에 가면 영구 동토층이라는 말이 있어요. 900m까지 꽝 얼어버린 북극의 땅을 얘기합니다. 식물이 못 자라죠. 꽝 얼어버린 거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날라와도 꽝 얼어버렸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혹시 그렇게 영구 동토 아니십니까? 머리가?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시련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 제가 직장생활 꽉 찬 25년 차거든요. IMF 전에는 이제 LG그룹부터 그 다음에 미국 월마트, JVC, CJ 근무하고 지금 법인 여러 개를 운영 중인데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했을까 싶은 게 이제 Nobody knows me.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타이틀을 딱 떼고 나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이걸 돌아가야 되나 한국으로? 그래서 제가 영업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 노력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게 그냥 명함 돌리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LA의 한인 시장이 100만 명입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 이리저리 해서 사연 있는 분들까지 하면 뭐 2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시장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알릴 것인가? 제일 먼저 한 게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라디오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은 라디오하고 신문이 아직은 한인 사회 매개체다 보니까 한인 라디오 출연하고 한인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를 계속 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궤도에 올라오다가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은행을 컨설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뱅크 오브 호프라는 은행입니다. 꽤 미국에서도 순위가 높은 은행입니다. 윌셔 뱅크하고 BBCN인가? 두 개가 합쳐져서 뱅크 오브 호프라는 거대한 은행이 생겼는데요. 이 은행을 이제 컨설팅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그 담당자를 전날에 마지막 그 출근 전날에 만났는데 담당자 입에서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전역의 지점장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뭐 미 동부에 있는 분들부터 다 LA 윌셔로 왔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린 미국인데 여기는 왜 우리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 있는 사람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하루에 한 2시간 잤나?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나는 밑에서부터 출발하자.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한 거죠.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나중에 전체 다 박수를 받고 끝났었거든요. 그 회사를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지적 수준을 똑같이 가져가자. 그래서 최대한 자료 많이 받고 안 해도 될 것까지 회사 내부까지 다 그래서 회사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먼저 사무실에서 그 동행 근무도 같이 해보고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나도 책상 하나 놔달라고 동행 근무도 같이 하고 문제가 뭐냐면 그 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한인은행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임원진들은 한인 1세예요. 한인 1세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설프게 이제 엄마 따라온 1.5세대 이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2세는 그냥 외국인이에요. 생긴 것만 한국인이지 한국말도 잘 못하거든요. 이게 같이 섞여버렸죠. 거기다 또 현지 로컬 직원들도 또 완전히 짬뽕이 다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 문제를 본인들도 아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팀 미팅을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같이 껴서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컨설팅하는 사람이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기하시라고 대화하면 그냥 무조건 끼고 심지어 화장실 가도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림자처럼 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다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지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뭐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었는데 그런 성취감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도 키워왔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게가 한 1.4kg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온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복잡한 물체가 있습니다. 뇌입니다. 뇌. 근데 이 뇌는 신비죠. 근육처럼 쓸수록 단련되고 발전되고 향상된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의 뇌를 계속 좋게 만들고 계시는지요? 그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지적 자산을 잘 갖추는 것이 정말 이 바닥은 많이 하는 사람이 패를 잡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죠. 막 달리기를 하면 가슴이 막 터져 올 것 같은데 그걸 딱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 그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정말 프로가 아닐까.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관둬버리거든요. 생각하는 거를 멈춰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업들의 문구를 저희가 점검해주면 클리셰가 많아요. 상투어들, 뻔한 말들. 생각하는 걸 멈췄기 때문에 남이 쓰는 뻔한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비정상적일 정도로 생각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익숙함을 좀 탈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 그 연수원에 들어갔더니 IMF 전에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발 더 나아가라라는 거죠. 운동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10세트 했으면 내일은 한 세트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뭐 좋게 얘기하면 지식근로자,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노동자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감정노동이나 아니면 육체노동보다는 지식노동 자체가 저희의 화두니까
머리 에너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보다 정말 월등한 수준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몇 가지 팁을?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갖고 왔는데요. 포모도로 기법이 뭐냐면 타이밍을 맞춰놓고 타이밍을 딱 맞춰서 딱딱딱딱 땡 할 때까지 계속 솔루션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타이밍 맞춰놓고 또 솔루션을 내고. 우리한테 다 공평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쓰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생각이 방황하지 않고 더 생산성 있는 시간을 쓰려면 포모도로 기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 스톱워치 2개 놓고서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할 때. 그래서 띡 돌려놓고 그 시간 안에 하나는 카운팅. 그래서 내가 오늘 얼마나 일을 했는가 하는 거를 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할 때, 몰입 시작할 때 하나 카운팅, 하나는 포모도로 시계. 그래서 늘 처음에는 한 5분부터 맞춰놓는 거 좋아요. 5분 동안 정말 일에만 몰입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20분. 그럼 20분 동안에는 정말 물도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오로지 일만 하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을걸요. 20분 어림도 없을걸요. 산만하게 산보를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60분을 돌려놓거나 120분을 돌려놔도 해요. 120분 돌려놓고도 그 시계 120분 포모도로 시계들이 있거든요. 120분 동안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거를 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최근에 그 영감의 원천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오로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오래 봅니다.